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이 수백만 원짜리 잠바를 샀는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또 이 잠바를 안 입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겁니다. 부모가 자꾸 재화에 소비를 하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비싼 거를 갖고 있어야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비싼 물건을 써야 뭔가 내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오늘부터 거부해 보세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기회를 범사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은혜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교육청 학교 기관에서 이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학부모분들을 만나는 횟수가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유독 강남 인근에 사는 학부모님들이 고급 자동차를 타고 오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능력이 많으시구나. 근데 마찬가지로 액세서리, 브랜드, 잠바 모두 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개그우먼 이수지님께서 유튜브에서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개그우먼 이수지님의 패러디 영상이 너무 화제가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샀던 그 몽클레르 패딩이 지금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입지 않고 대치동에서 그 몽클레르 패딩이 사라져 버렸다. 대치동의 당근에서 그 패딩이 갑자기 매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는 뉴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히말라야 텐트피크 올랐을 때 입었던 패딩이 30만 원대였습니다. 미국에서 1200 경기 할 때도 월마트 자전거를 타고 1200 경기 대회를 나갔었고 250km 사사막 마라톤을 완주할 때도 아식스 3만 원짜리 러닝화를 신고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진 거예요. 이분들은 왜 이 수백만 원짜리 패딩이 필요할까? 너무 궁금한 거였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클레르는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네스티에 드 클레본이라는 지역 이름을 딴 프랑스 산악 장비 회사였습니다. 보통 유럽에서 판매량이 제일 많은데 어디에서 최근에 갑자기 판매량이 늘어났을까요? 세 개 국가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왜 한중일은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나온 이 브랜드의 수백만 원에 달하는 패딩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인가? 왜 다른 나라도 아니라 왜 한국, 중국, 일본은 좋아하는 것인가? 이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 거죠. 참고로 제가 히말라야 텐트피크 정상에 올랐을 때 6,000m 가까운데 제가 입었던 잠바가 그 몽벨 30만 원대 패딩이에요. 근데 제가 그 30만 원짜리 패딩을 입고 그 히말라야 텐트피크를 올라갔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이 400만 원짜리 패딩을 입고 서울에서 활보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춥지가 않은데 왜 400만 원짜리 패딩이 필요한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400만 원짜리 패딩을 사면 내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막 자랑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자랑하면 되는데 왜 그런 패러디 영상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왜 부끄러워한 사람이 왜 있지? 왜 그게 뭐 어때서? 누군가는 그냥 패러디일 뿐이에요. 그게 뭐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닌데 그게 왜 부끄럽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려고 하나요? 쟤보다 잘 사는 삶을 연구해요. 남보다 더 잘 사는 삶을 추구해요. 그러니 남들이 가지지 않은 잠바야? 남들이 못 사는 가격이야? 내가 사야지.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금액대가 비싸면 비쌀수록 사람들의 소비가 심리가 뭔가 더 귀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명품들 중에 중국에서 만든 명품도 많아요. 실제로 원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제품도 많아요. 근데 소비자가는 얼마예요? 몇 배예요? 수백 배로 팔린 제품도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수백만 원짜리 패딩, 수천만 원짜리 뭐 시계 뭐 이런 걸 왜 살까요? 생각해 보세요.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좋은 거 타지? 쟤는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자꾸 타인의 무언가를 우리는 욕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인류 역사상, 인류 수천 년 전에 유태인들도 질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들은 이걸 이용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용할까요? 아, 사람들은 질투의 힘이 이끌리는구나. 그럼 우리가 질투심을 유발합시다.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더 빛나는 거, 더 화려한 거. 그걸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재화에 소비를 하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비싼 거를 갖고 있어야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비싼 물건을 써야 뭔가 내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 행동으로 증명하는 게 그게 내 삶이지 재화나 물건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 그거는 꼼수죠.
내가 이런 걸 쓰고 있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집 살고 있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에요.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은 통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길게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이 원하는 거, 타인이 인정해서 타인이 칭찬하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를 입건 20,000원짜리를 입건 30,000원짜리를 입건 내 스스로가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가치를 높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250km 마라톤 대회를 뛰었잖아요. 20대 때. 독일 고급 자동차를 사요. 5년 자랑합니다. 10년 지나면 자랑 못해요. 헌차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20대에 250km 뛴 이 나만의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죠.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죽을 때까지 자랑해요. 왜일까요? 부자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뭘까요? 삶의 가치예요.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주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청소년들이 뭐라고 제일 많이 하나요? 빠른 시기에 빨리 결과를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일확천금만 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현실적인 아이들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땀이 필요해. 그게 없으면 진짜 가치가 만들어질까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꾸준히 웃으면서 슬로우 스테디 스마일이에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은 어찌 됐건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뭔지 타인의 시선에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내면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만의 길을 가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몽클레르 패딩을 사고 말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조롱해? 그래 너무 부끄러워? 입지 말아야지. 이게 더 저는 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500만 원 차를 살 수 있어요. 경제가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소비를 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돈이 많으면 비싼 거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야 뭐 이럴 줄 알았어. 대치동 뭐 사람들 비아냥거린다고 해서 입지 말아야지 팔아야지 부끄러워 이런 생각을 왜 하는 거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죠?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이 수백만 원짜리 잠바를 샀는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또 이 잠바를 안 입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갇혀서 소비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생활했나요? 다 같은 교실에 앉아서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머리하고 똑같이 문제 풀고 똑같은 꿈을 꾸면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어떻게 느끼나요? 좋은 학교 간다고 해서 좋은 데 취업한다고 해서 좋은 직업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기쁘나요? 만족하나요? 아닌 거죠. 늘 사회가 말하는 대로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이 맞나?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자꾸 사회가 만든 길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옷 한 벌에 신분을 상징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옷 입으면 내가 신분이 올라가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내 속도대로 나만의 길을 가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꿈을 꾸는 법을 배우나요? 근데 왜 꿈이 없다고 삿대질하고 지적하죠? 아이들이 열정이 없다고 지적하죠. 아이들이 열정이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실패했어? 박수 쳐주고 실패에 성공했다고 축하해주고 실패한 거에 의의를 가지면서 격려해주는 문화가 없잖아요. 실수했어? 뭐라 하고 실패했어? 뭐라 하고 뒤쳐져? 7등급이야? 넌 8등급이야? 그러니 누가 앞서고 싶을까요? 그러니 누가 뭔가 도전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남들의 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뭐라 해요? 수군거려요. 남들이 너 왜 저래?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7등급이었잖아요. 나 삼성전자 입사할 거야. 나 파일럿 될 거야. 나 이번에는 출판사를 아예 설립할 거야. 베스트셀러 쓸 거야. 아무도 이상하지 않아요. 수능 7등급이었던 제가 삼성전자 입사하고 파일럿이 되고 제가 쓴 책이 대한민국 올해의 책 후보작에 오를 거라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단 한 명은 이상한단 말이에요. 저는 상상한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공부 못해도 나만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런 나만의 세상을 만들겠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세상을 만드세요. 타인의 길을 가지 말고 나만의 길을 가보세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오늘부터 거부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경쟁이 사라집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 경쟁뿐이에요. 뭡니까? 레드오션이라는 거죠. 다 좋아요. 그러나 남들이 좋다고도 안 하는 것들, 남들이 보지도 않는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기회를 범사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범사가 기회라 생각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길을, 여러분들만의 세상을 걷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죠. 집에서 메일을 보낼 수 있고 메시지 전화 한 통화로 식사를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사회는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편해졌는데 과연 더 행복해졌나요? 한번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표정, 아이들의 행복도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분명히 세상은 편해졌단 말이죠. 먹고 자고 노는데 문제가 없어요. 더 따뜻하게, 더 시원하게 삽니다. 근데 왜 현대인들의 표정은 더 우울해지는 걸까요? 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실제 삶은 아무리 편해질지언정 우리 삶의 행복도가 비례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 삶을 삽니다. 왜일까요? 현대사가 빨리 바뀌죠. 엄청난 자동차도 나오고 엄청난 시계도 나오고 엄청난 잠바도 나와요. 그럴수록 격차가 많이 발생해요. 격차가 발생할수록 뭐예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마저도 내가 지금 뒤처지고 있나? 난 지금 부족한 사람인가? 난 지금 뭐가 없는 사람인가? 나도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런 가방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런 자동차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필요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아예 시계 오늘 깜빡하고 워치도 깜빡하고 안 차고 왔는데 왜 필요하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비를 어디에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남들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는데, 남들이 좋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고집으로 무언가 구매해 본 적이 있나요?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막 남들이 좋다고도 안 하고 깨끗하다고도 안 하고 뭐 신기하지도 않지만 그냥 내가 좋아서 내 취향에 의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20년 된 자동차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한 어르신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어르신의 모습에서 굉장히 멋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좋은 자동차가 많이 나와요. 현대적인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냥 그 20년 전에 그 디자인이 차가 갖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의 차를 길거리에서 보자마자 가가지고 이 차 안 파냐? 나 갖고 싶다. 차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표정이 옆모습 잠깐밖에 안 나오지만 이미 입이 귀에 걸려 있는 게 화면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멋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에 따라가지 않는 것,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것, 그냥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내 기준대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나눠주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